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4땡을 쓰는 4개 축구팀의 리뷰를 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축구공사 역사상 최초죠. 사실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진 않았지만 4개 팀이 전부 승리를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네 개 팀의 승리에도 좀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따 이제 전체 팀의 리뷰를 마치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대전 하나시티즈는 이제 천성웅 선수를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하면서 좀 영입 효과를 조금 봤습니다. 천성웅 선수가 전방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그 상대였던 누구죠? 광주 FC를 조금 곤란하게 만들었고, 역습 상황에서 좀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 광주 FC가 굉장히 손쉽게 선제골로 앞서가기는 했지만 전성훈 선수와 송창석 선수의 연속골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이 비길 경기를 이긴 건데요. 이 송창석 선수가 90분 플러스 1분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90분 플러스 1분 때에 역전골을 넣으면서 광주의 그 두터운 수비망을 뚫어냈고요. 광주는 이제 1대1만 해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거의 저기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공격했다 하면은 결정적인 장면은 전부 이제 광주를 통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공격으로 신을 내다가 막판에 체력이 좀 떨어졌는지 광주 선수들이 이제 땅에 좀 발이 붙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대전 하나 시티즌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무기력하진 않았죠. 좀 아쉽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게 잠이 안 올 정도로의 좀 아까운 패배여가지고 광주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안타까움을, 대전 하나 시티즌을 응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선수는 잘 데려왔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안드로 선수가 정강민 선수와 45분에 교체되는데 송창석 선수와 79분에 교체가 된 게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었는데 송창석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레안드로 선수가 조금은 약간 본인의 입지를 걱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레안드로 선수는 글쎄요 팀에 잘 어울리면서 뛰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 두세 라운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민성 감독 시절에는 조금 수비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황선홍 감독이 부임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원 수비, 전원 공격에 좀 적극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참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송창석 선수와 뭐 30분 정도 뛰고 나서 교체된 모습에서는 조금 선수 스스로가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토원 선수도 이제 A매치 기간에 국가대표에 소집돼 있다가 이제 돌아왔고, 아론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아직 아론과 안토원의 이제 그 외형을 잘 구분을 못하고는 있지만,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쓰리백의 한 축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각각 담당을 하면서 수비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안토원 선수가 이제 좀 주로 그 공격에 지원을 나가면서 아론과 김현우 선수가 이제 중앙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안톤 선수의 활동 반경이 생각보다 좀 넓어서, 적절하게 수비로 돌아와서 도와주는 모습이 많았고, 특히나 광주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하나 시티즈는 우연치 않게 11위로 지금 팀을 아직은 강등권에서 헤매고 있고, 꼴찌가 놀랍게도 전북이거든요. K리그의 절대 강자라고 불리던 전북이 어느덧 리그 꼴찌를 차지하면서 전북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는 이제 수원 FC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요일 밤 8시에 경기를 하게 되고,
수원FC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이제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수원의 공격력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낼지, 그리고 대전 하나 시티즌이 그 공격을 막아내고 과연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을 만큼의 저력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모처럼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뭐 특이사항으로는 저번 주와 똑같죠. 홈에서 계속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적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팀 색을 바꾸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감독 개인의 취향인지 아니면은 이제 구단 자체에 뭐 지시사항이 있었던 건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산 팬분들은 좀 이기고도 좀 마음이 상할 것 같긴 해요. 네, 저 유니폼 색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히 팀을 구분하기 위한 패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팀의 유니폼 색깔은 이제 그 속한 팀의 그 서포터들의 피 색깔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팬분들은 아마 피 색깔이 남색일 겁니다. 어,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아주 쉽게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 선수, 준잉효 선수가 연달아 득점을 하면서 전반에만 3대 0으로 마쳤고 호세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득점을 해주면서 손쉽게 4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대전과 마찬가지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들어온 선수가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약간 그 경기력이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 이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좀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에 큰 활약이 있었던 이제 정마호 선수가 요즘 이제 선발 명단에 또 잘 안 나오고 서브 명단에도 없는 걸로 봐서는 좀 부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뭐 같은 U22세의 신송훈 선수나 정세준 선수가 나오면서 뭐 충남 아산의 그 22세 이하 선수 활용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대훈 선수가 모처럼 선발을 나왔었는데 뭐 중간에서 그 상대방을 잘 흔들어주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이렇게 좀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역할을 했었고 뭐 호세 선수의 득점에 뭐 거의 대부분 거의 떠먹여주다시피 한 어시스트를 하는 등 좋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경남이 뭐에 홀린 거 마냥 그냥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충남 아산이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긴 하지만 경남이 진짜 변명의 여지 없는 완패를 거두면서 앞으로의 그 K리그2의 일정이 혹은 이제 팀들 간의 경쟁이 더욱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이번 승리로 무려 4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4위면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순위이고 라운드도 꽤 많이 치르기도 했고, 반환점으로 이제 돌았기 때문에, 이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도 잘하면 겨울에도 축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구단 순위가 생각보다 그 격차가 많이 나질 않아가지고, 이 남은 팀들이 조금 더 경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아슬아슬하게 지금 순위들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조금 그 경기력의 등락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대부분 등락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길 때는 쉽게 이기지만 질 때는 또 약간 허무하게지는 경향이 있고 비길 때가 좀 드물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앞으로 이 순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있는 다른 축구단이 뭐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충남 아산 프로 축구단이 약간은
그 경기력의 등락으로 인한 불안 요소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0대 4로 승리를 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했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을 한 김병호 선수의 맹활약으로 4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맹활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득점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득점한 사람들 양지은, 홍원진, 김선민, 오두 선수들의 득점에 직간접적으로 좀 관여를 했습니다. 물론 오두 선수는 김병호 선수와 이제 맞교대가 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김병호 선수의 그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김병호 선수가 전방에서 공을 잡으면 공을 잡고 전진을 하면서 볼을 지켜주거나 혹은 이제 상대방 수비수를 벗겨내려는 시도를 계속 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공간들을 이제 양지훈, 홍원진, 김선민 선수 등이 제대로 침투를 하면서 골을 넣는 패턴이 좀 성립이 되었습니다. 김병호 선수가 저는 이제 그 약간 카운터형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지공 상황을 팀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김선미 선수도 진짜 오랜만에 득점을 했고, 호원지 선수는 이제 두 경기 연속 이제 골 넣는 미드필더가 되었고, 어,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은 창단 첫 부천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누가 이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골을 못 넣냐,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마치 시위를 하듯이 이번 A매치 휴식기와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력을 제대로 보강을 했고, 그리고 오두 선수도 같이 득점을 하면서 팀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수비 위주에서 공격으로 살짝 올라서지만 사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공격과 수비 모두 양쪽 강력하게 밸런스를 맞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충북 청주 선수들이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체력이나 기술 면에서 뭐 다른 프로축구단에 비해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도 않고 약간 공포의 외인 구단 수준의 이제 선수단층이 좀 얇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또 이제 선수들 간의 호흡도 꽤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왜 어떻게 작년에 이제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이제 시즌 중반 때 약간 득점이 빈곤해지면서 좀 어려운 면들이 있었지만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도 좋은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여기서의 5위는 이제 제가 산정한 5위거든요. 그 승점이랑 뭐 득실점 차에서 대략 5위겠구나 하고서 이제 정한 거라서 이제 실제 순위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 FC는 다음 경기에서 어디랑 붙죠? 6월 지금 부천이라 했으니까 이제 김포와의 경기가 있네요. 어웨이 경기이고 김포가 그렇게 요즘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4대 0의 승리 기운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은 성남과 경기를 하지만 성남도 요즘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충남 아산과 좀 대등하거나 아니면 아산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수원FC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천안 CTFC는 이제 1대2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뭐 사상 최초죠. 축구공사 시작한 이래로 4개, 데뷔하는 4개 팀이 모두 승리한 역사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사실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뭐 파울리뉴 못다 문건호, 이풍범 선수가 좀 처음 보는 이름이긴 한데, 이풍범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장성재, 정석화, 뭐 나머지 기타 선수들은 이제 익히 보던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뭐 필승 구도죠. 파울리뉴가 못다가 먼저 나왔다는 것부터가 이미 뭐 그
천안 CTFC의 이제 필승 조합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이제 정석화 선수, 뭐 이용희, 구대영, 뭐 강영호, 박준광 같은 이렇게 좀 수비 위주의 선수, 그러니까 뭐 물론 정석화 선수는 좀 더 공격에 치우치긴 했지만 이게 좀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들도 그대로 출전했다는 거는 이제 천안 시티는 이제 매 경기 거의 베스트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천안 CTFC가 사실은 그 안산에 선제골을 먼저 먹었어요. 사실은 40분이었나요? 44분경쯤에 안산이 추가 시간입니다. 45분 전반 45분 추가 시간에 선제골을 먹더니 곧 이어서 파울리뉴가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파울리뉴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하게 됐습니다. 찬주평은 이제 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장군 멍군한 건데 이 특이 사항으로는 그 리그 최소 득점팀이 이제 안산 그리너스였고 리그 최다 실점팀이 천안 CTFC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소 득점팀이 한 골만 넣으면서 경기를 끝내버렸고 리그 최다 실점팀이 그래도 두 골, 파울리냐와 못다 선수를 앞세우고 또 그 천안시티 특유의 그 뻗어나가는 공격이 있거든요. 그 별로 안 위협적인 상황인데 위험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좀 모습들을 오늘도 보여주면서 파울리니 선수가 역전승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천안 CTFC는 다음 경기가 안산에서 경기가 할 리가 없죠. 네, 넥스트 매치는 이게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잘못 갖고 왔네요. 안산과의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랑 경기를 하는지 잠시만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천안 CTFC는 네, 다음 경기는 부천과의 경기가 있네요.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부천과의 경기가 있고 그 천안 CTFC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좀 경기를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게 천안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천안 그 인스타그램 천안 CTFC의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다음 경기 하면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좀 이런 실수가 있는 점 뭐 천안 CTFC의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말씀드립니다. 뭐 오늘 K리그 18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공식이 있었어요. 그 네 팀 다 이기긴 했지만 선제골을 먹으면은 2대1로 승리를 하고 대전 하나시티즌이 그랬고 천안 CTFC가 그랬고요. 그리고 선제골을 넣으면 넷다 4대0으로 승리를 하는 아주 시원시원한 경기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아주 극장골로 조금 더 이제 그 팬들에게 감동을 줬고 천안 CTFC는 약간 조금 역전골을 넣은 뒤에 좀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잘 버텨냈고요. 충북청주 FC는 3대0 상황에서 이제 그 상대에게 이 페널티킥을 줄 뻔했지만 그 VAR로 이제 좀 정정이 되었고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뭐 4개 팀 중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아주 안정적으로 대승을 거둬냈습니다. 4개 팀이 전부 승리를 거두는 게 참 대단한 일이네요. 이게 이렇게 그 각양각색의 팀 그리고 또 K리그 2에 3개 팀이 몰려 있다 보니 4개 팀이 전부 승리할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대전도 이번 시즌 내내 거의 승리가 없다가 이번에 좀 이겼다 싶었으니까 갑자기 쓰니까 이제 3개 팀이 나머지도 승리를 하는 뭐 아주 특이한 18라운드였습니다. 네,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는 않겠지만 사실 순위가 급한 거는 아산과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팀은 좀 급하거든요. 전환 CTFC도 물론 K리그2에는 강등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순위를 유지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 축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에서는 승리가 사실 제일 좋거든요. 이기는 장땡입니다. 뭐 이기는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재미있는 경기를 하느냐, 이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기면 재미가 있습니다.
뭐 1대 0으로 이기든 2대 0으로 이기든 뭐 역전승을 하든 이기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겨야 재미가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굉장히 조금 옛날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구를 하면서 결과를 냈던 이제 아르센 벵거 같은 스타일의 감독이 정말 대단한 거죠. 뭐 K리그에서도 그런 감독이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좀 K리그도 EPL 못지않게 좀 감독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면은 승강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 물론 EPL에도 승강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좀 뭐랄까요? 그 약간 좀 성적이 부진해도 성적 부진에 대한 좀 이런 조금 그 단계라든가 좀 마지노선 같은 게 있는 반면 뭐 맨유도 막 못한다 하지만 막 리그 꼴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리그 선두를 다퉜던 전북현대가 현재 꼴찌를 달리는 거 보면은 이게 K리그의 그 상향 평준화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리그 전체가 좀 수준이 한층 올라온 건지 이런 정도로 조금 어려움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순위 변동이 좀 심하고, 솔직히 대전 하나 시티즌도 지난 시즌에 이제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강등권이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에도 솔직히 강등권이라기보다는 그 중위권 팀으로 좀 분리될 정도로의 네임밸류를 가진 선수들과 그리고 그 팀을 몇 년째 이끌어온 이민성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처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K리그가 좀 그 굉장히 재밌는 리그긴 하죠. 이게 사실 상위 팀과 하위권 팀의 그 승점 차이나 그 득실점 차이도 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고 또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울산현대와 같이 이렇게 리그를 질주하는 팀이 있는 반면 그 이제 나머지 팀들은 조금 고만고만하면서도 이제 한 경기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순위표가 지금처럼 크게 변화하는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경기장에 가서 이제 얼굴을 마주하며 호흡할 수 있는 선수들, 때로는 우리 집 근처에 갑자기 나타나서 교통정리까지 해주는 충남 화산 프로축구단, 충북청주 프로축구단 선수들과 같이 좀 지역 밀착이 잘 되어 있는 이런 프로축구단을 응원해 보시는 것도 이제 축구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축구공사 K리그 18라운드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리뷰하는 4개의 팀 전부 다 승리를 했고 선제골을 먹으면 2대1로 승리를 했고 선제골을 넣으면 4대0으로 승리했다는 아주 기묘한 승리 공식과 함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